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도 있죠. 감정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쁠 수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성인이 될수록 더 세밀해지고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항목인데,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감정을 숨기고 웃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지 웃음을 짓는 동안에는 어김없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에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순간에도, 밀린 업무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아이디어가 없지만 회의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 순간에도, 점심 메뉴를 고르지 못하거나 급식에서 원하는 메뉴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집에 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순간에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순간에도, 쉬지도 못했는데 벌써 하루가 끝나고 내일 또 일어나야 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죠. 과거의 스트레스는 인류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은 맹수에 비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맹수를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 빠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맹수와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화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혈액이 빠르게 돌기 시작하죠. 그 결과 평소보다 집중력과 민첩성이 높아지고 판단과 반응이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맹수와 만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시험 기간 내내 놀다 벼락치기를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력이 향상돼 평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운동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스트레스를 뉴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뉴로트로핀, 인터루킨,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물질이 분비됩니다. 뉴로트로핀은 기억 능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인터루킨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아드레날린은 신체 능력을 올려주고, 코르티솔은 혈액에 녹아드는 포도당 수치를 높여줍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에너지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죠. 밤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위급한 상황에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 덕분입니다.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주지만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통제해야 하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만이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며 이때가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이 신체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이유는 소화 기능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쉽게 체할 수 있고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증가해 혈액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몸은 항상 긴장 상태가 되고 쉽게 잠에 들지 못해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코르티솔에 의해 혈당이 높아지면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이 현상이 지속되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원하게 되고 비만이 되거나 고혈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코르티솔은 뉴런 사이에 연결된 시냅스를 손상시키는데, 시냅스는 기억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마에서 나오는 뇌세포 수도 감소시키는데,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시냅스와 해마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지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전두엽 앞쪽에 전전두엽의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전전두엽은 집중, 판단,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곳이죠. 이렇게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과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연스러운 장 운동에 문제가 생겨 과민성 장 증후군이 올 수 있죠. 이로 인해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과 설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활동의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이나 동물들과의 싸움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면 몸에 상처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계 물질이 분비돼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거나 2차 감염을 막아줬죠.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사이토카인 역시 계속 분비되는데, 사이토카인이 과하면 뇌관 위쪽에 있는 시상하부를 자극해 42도가 넘는 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에 도움을 줬던 사이토카인에 의해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감염이 더 잘 되거나 회복을 방해합니다. 상처가 나 혈액이 피부 밖으로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딱지가 되는데, 사이토카인이 과하게 분비되면 딱지가 피부 밖이 아니라 혈관 안에 생겨 혈액의 이동을 방해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죠. 이런 상황은 사이토카인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분비되면 생기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하지만 더 많이 노출되는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운동과 명상이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각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면 어떤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만병의 근원이 아닌 만병을 막을 수 있는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